통증 치료, 진통제 먹는 거 말고 다른 치료법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밤에 잘 자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 있나요? 과거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걸로만 생각했으나 최근 연구 결과 수면이 통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면 통증이 생긴다. 잠을 못 잔다를 좀 더 과격한 단어, 수면 박탈로 하겠습니다. 수면 박탈로 통증이 생긴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되고 있는 것이 수면 치료는 통증 치료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인가 입니다. 오늘은 통증과 수면이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수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보고 특히 잠을 못 자면 왜 통증이 악화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생각의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당신, 병원에서 밤에 잘 자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 있나요? 만성 통증 환자에게는 수면 문제가 있습니다. 수면의 시간, 수면의 품질, 깊이 푹 자느냐, 얕은 잠이냐.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생기고 반대로 불면증이 있으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수면은 만성 통증의 원인 또는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겁니다. 우리 수면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과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수면입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 REM 수면, Rapid Eye Movement.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수면, 슬로우 수면, Non-REM 수면. 편의상 빠른 수면과 느린 수면으로 나눕니다. 불면증 기준입니다. 잠자는데 30분 이상 걸린다. 일주일에 3일 이상 불면증, 3개월 이상 지속입니다. 만성 통증 환자의 2분의 1은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만성 통증을 치료할 때 불면증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다. 진통제를 주거나 수면제를 주는 정도로만 치료했다. 오늘 영상에서 강조하는 부분, 불면증이 해결 안 되면 만성 통증이 해결 안 된다. 2007년 수면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평소 8시간 자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수면 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한 실험. 소변과 피검사에서 염증 관련 물질, 특히 인터루킨6가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염증 반응, 하이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과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명칭합니다. 경도의 염증 반응.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경도의 염증 반응은 스트레스, 불안과 연관돼서 생깁니다. 인체 내 스테로이드 호르몬, 코르티졸 수치를 검사하면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대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테로이드 호르몬, 코르티졸 수치가 비정상입니다. 뇌는 조그마한 염증 반응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조그만 염증 반응에도 예민해집니다. 즉, 중추신경 감작이 생깁니다. 불면증은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으로 뇌가 예민해져서 생기는 중추신경 감작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 만성 통증,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코르티졸 수치 변화 4개를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만성 통증 관련 자료에서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조그만 염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추후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면 부족, 조그만 염증 반응. 또 뇌는 조그만 염증에도 반응한다. 중추신경 감작, 통증 예민해짐. 잠이라는 것. 뇌를 청소하고 말초의 염증 물질이 줄어드는 과정. 치매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인 뇌 속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잠자는 동안 제거됩니다. 수면이란 청소의 시간, 염증이 쌓인 휴지통을 비우는 시간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다 배운 겁니다. 잠을 못 자면 염증 유발 물질들이 늘어납니다. 수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아봅니다. 진통제, 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는 통증을 만드는 프로스타글란딘, 피지 생성을 억제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이 수면과 연관됩니다.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통증을 만드는 프로스타글란딘은 없어지나
역설적으로 숙면을 도와주는 프로스타글란딘 효과가 없어집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통증 없애려고 진통소염제 먹는데 수면이 망가져서 통증을 만든다니. 통증과 주로 관련된 건 PGE2, 수면과 관련된 건 PGD2. 스테로이드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으로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인체 내 스테로이드 조절 메커니즘이 깨져서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피오이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마약성 진통 물질, 천연 진통 물질이라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인체 내 천연 진통 물질 분비가 안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시스템이 망가지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면증이 생깁니다.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아드레날린. 통증이 있으면 이를 이겨내려고 부신 수질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을 하게 해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도파민 역시 껴있게 합니다. 외부에서 도파민 관련된 약물 투여 시 껴있게 됩니다. 암페타민을 투여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잠을 자게 하는 거, 프로스타글란딘, 세로토닌, 멜라토닌. 잠을 못 자게 하는 거, 소염 진통제, 프로스타글란딘을 없애버리기 때문.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도파민, 각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부족, 특히 수치가 20 이하인 경우. 잠을 못 자면 아픈 이유는 염증 물질 생성은 늘어나고 인체 내 천연 진통제 분비는 감소합니다. 수면제 대신 멜라토닌을 사용하는 방법. 멜라토닌은 수면 외에 통증 효과가 있습니다. 섬유근통에서 사용해 보니 수면 외에 진통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7년 내분비 논문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골다공증과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 통증 수면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한다. 비타민 D 정상 수치는 30 이상입니다. 비타민 D 수치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특히 20 이하면 심각하다고 이야기함. 섬유근통, 류마티스 같은 만성 통증 질환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20 이하인 경우가 많다. 섬유근통, 류마티스 환자에서 비타민 D를 3개월 이상 사용 시 통증 강도가 많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고 관절이 아프다. 이걸 설명할 근거가 있네요. 비타민 D. 비타민 D 수치는 수면 무호흡증에서 떨어져 있다. 수면 무호흡증은 비만, 목 두께와 연관된다. 어린아이들이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만성 통증이 있다면 불면증과 비타민 D 수치가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소화가 뚱뚱하면 비타민 D 수치가 낮다. 어린아이 만성 통증, 뚱뚱, 불면증 비타민 D. 하지불안 증후군은 도파민이 원인인 질환입니다. 여기서도 비타민 D 수치가 낮다. 비타민 D는 도파민 수용체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수면장애 통증을 만든다. 진통제, 세로토닌, 도파민, 비타민 D를 알아보았습니다. 통증과 수면이 붙어 다니는 이유는 여기에 사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입니다. 수술 후의 통증과 수면장애 불면증.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수면장애를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수면장애는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점부터 발생하기도 한다. 잠자는 환경이 바뀌고 밤에 간호사가 깨어서 검사를 해야 하기도 하니까 입원해서 수술하고 수면장애가 생긴 사람은 통증이 오래가고 낫지 않는다. 수술 후 통증이 심한 사람은 알코올, 정신과적 불안 우울증이 있던 사람, 노인입니다. 정형외과 골절 환자, 그리고 복부 손상 환자의 수술 후 통증을 분석했더니 수면장애가 수술 후 통증과 관계된다.
수술 후 퇴원 시 97%가 통증이 남아있다. 그리고 2분의 1은 퇴원 시 자기 통증이 심하다고 설명한다. 퇴원하고도 2분의 1은 1년 이상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후 수면장애가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형외과적 만성질환으로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역시 수면장애가 동반되어 있다. 2018년 무릎 통증과 수면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면 치료를 하고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수면 치료 후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고 일상생활이 개선되었다. 놀랍죠? 진통제 대신 수면 치료를 했더니 증세가 좋아졌다고 하니. 류마티스 질환에서도 수면 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많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 관절 통증도 더 심해진다. 수면 장애, 통증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견디기 위해서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시스템과 느리게 반응하는 시스템. 첫 번째 자율신경, 교감과 부교감. 빠르게 반응합니다. 대부분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작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신경 차단술은 대부분 교감신경 차단술에 해당됩니다. 만성 통증 환자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부신에서 카테콜아민 분비가 늘어납니다. 카테콜아민은 각성, 깨어있게 만듭니다. 또한 예민하게 만듭니다. 소리, 특히 청각에 예민해집니다. 부신 피질은 스테로이드를 만들고 부신 수질은 아드레날린, 카테콜아민을 만듭니다. 부신의 겉에서는 스테로이드, 부신의 속에서는 카테콜아민, 아드레날린을 만듭니다. HPA 엑시스, 뇌하수체, 시상하부, 부신,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되면 처음에는 코티졸 분비로 정상보다 농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너무 많이 사용되면 고장이 나서 코티졸이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코티졸 농도가 떨어지면 통증에 예민해지고 통증이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코티졸 수치는 질환별로 과 또는 저하로 나옵니다. 어쨌든 코티졸 수치의 변화가 있다. 코티졸 감소인 경우 근막 통증, 구강자결감 증후군, 만성 골반 통증에서 관찰됩니다. 섬유근통은 반대입니다. 좀 더 넓은 부위의 정신 통증에 해당되는 섬유근통에서는 코티졸이 올라가 있습니다. 만성 통증을 접근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엑스레이, 초음파, MRI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말초신경의 문제 확인, 신경전도 검사합니다. 세 번째, 뇌의 문제, 정량 뇌파 검사를 하고 TMS, 경도계 자기자극술을 활용한다. 네 번째, 수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과 HPA 엑시스, 뇌하수체, 시상하부, 부신을 확인한다. 코티졸 수치를 확인하고 호르몬, 뇌분비와 관련된 검사를 합니다. 비타민 D 검사를 합니다. 만성 통증 환자들이 뇌분비 검사로는 코티졸, 갑상선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비타민 D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합니다. 잠을 못 자면 염증 물질이 몸속에 쌓인다.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조그만 염증 반응, 경도의 염증 반응. 뇌는 작은 염증에도 예민해서 중추신경 감작이 생기고 만성 통증이 생긴다. 진통제, 스테로이드 복용 시 잠을 자게 하는 프로스타글란딘 효과가 없어져서 불면증이 생긴다. 놀랍게도 비타민 D가 수면 통증과 관련된다. 비타민 D 수치가 30 이하, 특히 20 이하면 불면증 통증이 따라다닌다. 우리가 외래에서 흔히 보는 만성 통증 질환들,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들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다. 아이들의 만성 통증에서도 불면증은 비타민 D가 떨어져 있다. 만성 통증은 스트레스, 불안으로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이 생긴다. 작은 염증.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시스템은 두 개. 빠르게 작동하는 교감, 부교감, 신경. 느리게 작동하는 뇌하수체, 시상하부, 부신. 불면증 치료는 접근하기 쉬운 게 TMS 치료입니다. 약물로는 멜라토닌 사용도 고려해보자. 중독성이 없으면서 수면 통증을 치료하는 효과. 자율신경, 교감과 부교감 불균형, HPA 엑시스,
뇌하수체, 시상하부, 부신, 문제 확인 및 치료, 호르몬 검사도 필요합니다. 불면증은 예전에 제작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될 겁니다.